2차 대전 당시에 석유의 부산물부터 이 합성경화성제가 만들어진 것이 그 시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물과 기름 또는 뭐 피부와 어떤 뭐 배물 사이에 활성을 보유해서 물과 기름을 서로 섞이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피부에 있는 배물들을 쉽게 제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계면활성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이 담긴 비커에 기름을 부어보겠습니다. 역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아래 위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화제 아닌가? 그러니까 석기랑 유화제인데. 유화작용을 하는 이 계면활성제를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커에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혼합을 하겠습니다. 섞이는구나. 잘 섞어주자 혼합되지 않던 물과 기름이 금세 섞입니다. 이야. 이처럼 이렇게 계면활성제에서 여기 원유를 정제한 찌꺼기로 만들어진 합성 계면활성제로 만드는데, 이게 원인이 돼서 아토피나 피부염이나 탈모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죠? 피부의 피지막의 기능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바깥에 세균이라 이런 먼지라든지 막아주는 피부 장벽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오고 있는데 집안에서 문을 탁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지 실험을 했는데 그냥 그 농약을 이렇게 먹인 생지는 또 이렇게 이제 위세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농약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생지가 즉사했고 또 회복도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책의 말처럼 계면활성제는 피부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침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들이 이렇게 이제 헹구면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요 남아있는 이 침처럼 생긴 게 헹궈도 피부를 탁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꽂혀서 어떻게 되냐면 피부막을 서서히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그 피부도 다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녹아버린, 잘못된 고장나버린 세포들이 계속해서 복제되면 그게 바로 질병인 거죠. 세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세포막은 지방이고 안에는 물로 돼 있고 안에는 핵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을 녹여버리니까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자에 보면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이 보면 피가 병들면, 혈액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든다 했거든요. 그럼 반대로 피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병이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생혈액 관찰, FBO라고 하는 특수 관찰로 혈액의 모양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백혈구, 그죠? 우리의 면역 세포죠, 그죠?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는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모양이 예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동그랗게 예뻐야 되는 세포가 계면활성제라든지 각종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산화로 인해서 이렇게 세포가 길쭉길쭉하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의 혈액을 찍어보면 거기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불투명이 돼서 녹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뭉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산이라든지 피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미네랄이 부족하면 저렇게 혈류가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거거든요. 아까 딱딱해진 혈액처럼.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만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있는 혈액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망가진 것도 있거든요. 파괴되고 없는 그런 혈액세포도 있고. 근데 이런 계면 활성제들이 세포를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냐 아니냐, 피부에 남게 이렇게 비율이 맞춰져 있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치약은 아까 돌가루로 돼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반 치약에 있는 연마제는 하이드레이트 실리카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기 그릇을 바닥에 탁 던져서 깨놓은 것처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치석을 끌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치석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끌어내는 거예요.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코팅막까지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치아 보면 막 이렇게 마모돼 있잖아요. 그게 치약 때문인 게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이게 치아뿐 아니라 우리 잇몸 같은 점막들 있잖아요. 피부막도 이렇게 은박지 이렇게 실험해보면, 제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거 실험을 보여줄 건데, 날카롭게 있잖아. 팍팍팍팍 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호막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입속 세균들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런 치약으로 아침에 양치질하고 저녁에 양치질하고 잠들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다든가 하얀 막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게 전부 입속 세균들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연마제를 써야 되냐? 이 옆에 이렇게 체크하는 이것처럼 작고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연마제를 해야 돼요. 근데 부드럽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부드럽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심해 저 깊은 머드에서 추출해가지고 광택은 나게 하면서 치석은 잘 제거해주는, 이렇게 잇몸에 손상은 없으면서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그런 연마제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칫솔의 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끝이 어떠냐면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요 끝을 동글동글하게 하기 위해서 딱 묶어가지고 한 개씩 심어놨거든요. 근데 옆에 오른쪽에는 보통 99.99% 칫솔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 공장에서 기계로 착착착착 잘라내기 때문에, 심어서 꽂아서 착착착착 잘라내기 때문에 끝들이 다 뾰족뾰족하고 비루규칙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잇몸을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처를 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칫솔의 끝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양치질 하고 난 다음에 과일을 딱 먹어봤을 때 과일 맛이 그대로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치약이 계속 잔여물이 남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좀 지독하냐면 미를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맛의 감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몸에 간을 짭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 계속 나비 효과처럼 몸에 점점 더 안 좋게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쓰고 있는 치약인데 내가 일부러 한 개를 딱 뽑아봤어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이게 끝이 심겨져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뽑으면 끝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잇몸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H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산성도예요. 산성도. 그래서 여기 4에서 5 사이, 요 약간 주황색에서 연두빛 사이 나는 이 중간이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입속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롭지 않은 세균도 있고 해로운 세균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세제, 이렇게 알칼리 성분, 강알칼리 성분, 그러니까 pH 산성도가 파랗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대부분 한 99%가 다 그런데 그걸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속 안에 있는 이 세균의 균형을 깨버려요. 그래서 그 아까 구균이 하나가 있을 때는 별로 안 위험하다 했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해보면. 근데 연쇄 구균이라고 해가지고 지렁이처럼 막 붙어서 여러 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산성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약산성 치약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요거는 실험으로 보여줄게요. 예, 요거는 pH 치약이거든요. 이건 다사 치약이고 보통 슈퍼에 있는 일반 치약이에요. 이 푸른색이라는 건 알칼리성이라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이나 연한 연두빛이 난다는 건 약산성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치약 안에 들어있는 돌가루인 연마제가 어떻게 치아를 손상하는가 실험해 볼 거예요. 이게 종류가 다른 거 3가지 해볼게요. 요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제가 쓰는 거. 그래서 양치질 하는 것처럼, 칫솔 해서 양치질 하는 것처럼 갈아볼게요. 소리 들리죠? 이것도. 요건 좀 더 입자는 부드러운데 그 긁히는 소리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 소리도 거의 안 나고요. 네, 물티슈로 닦아볼게요. 상처들의 차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 마지막으로 글리스트 거의 없죠? 자, 언니야 정리해볼게. 첫 번째는 치약 안에 뭐가 없어야 한다고? 계면활성제, 그지? 합성 계면활성제지. 그랬을 때 이게 잔여물이 피부를 녹이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 치약 안에 연마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뾰족뾰족한 모양이 아니라 부드럽고 작고 동그란, 그러니까 뭐 진흙 이렇게 자연 성분에서 추출한 연마제였을 때 손상을 주지 않아. 어디에? 치아와 잇몸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라고? 칫솔에 모가 이렇게 끝이 부드러워야지. 부드럽다. 즉 둥글어야 마사지 효과도 있고 잇몸을 손상을 주지 않고. 네 번째는 잔여물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양치 후에 과일을 먹었을 때 과일 맛이 그대로 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남아서 미래를 어떻게 한 거라고? 마비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성도였지. 산성도. 그러니까 세제기 때문에 그 산성도가 보통 알칼리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구균이 입속의 환경에 알칼리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입속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구균들이 연결된다 했잖아. 그래서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성도는 뭐 해야 한다고요? 약산성. 이렇게 1, 2, 3, 4, 5 이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을 움직이는 부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어릴 때 교육 중에 가장 첫째가 뭔지 아세요? 거짓 광고를 구분하는 거래요. 거짓 광고를 구분한다는 거는 이 기준을 아냐 모르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많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언니도 판단해봐요. 언니가 쓰고 있는 치약이나 칫솔들이 이 5개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 그러면 언니가 쓰고 있는 이 치약이 이런 기준에 맞는 치약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언니가 쓰고 있는 거는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보통은 LG 생활건강이나 뭐 에땡미 뭐 이런 데서 생필품 치약 칫솔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이 기준을 알까요? 알 수도 있죠. 근데 이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원재료비가 들거든요. 거의 내가 알기로 99% 이상 이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죠? 우리에게 이제 마트를 주는 이 회사는, 그죠? 아메이란 회사는 이 기준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놓고, 어떻게 그러면, 저도 옛날에는 이 기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이 기준이 있다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요. 인체를 연구해서 정확하게 알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이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 그죠?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특허가, 세계 특허가 몇 개나 되더라는 거예요? 17가지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뚜껑만 해도 3가지가 되더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이 왜 중요한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품은 아마 내가 알기로 100만 원을 가지고 가도 백화점에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 마트나 홈쇼핑에서도 절대 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 기준에 맞춰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안 하냐면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안 해요. 그리고 뭐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따로 유통망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이 돈을 아껴서 제품을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만들고요. 대신 이 연예인에게 쓰던 광고비를 언니랑 나랑, 그죠? 이런 우리와 같은 소비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기준은 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이런 암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큰 질병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 언니는 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후자거든요, 후자.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게, 결과고요. 이거를 만들기까지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원인. 근데 그 원인의 대부분, 거의 75%를 차지하는 게 생필품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그죠? 조그만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저쪽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같은 거죠. 그 나비의 날개짓이 없었으면 그 거대한 태풍이 안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씨앗이 감염활성제라든지 세포의 변형이 되는 이런 생필품의 씨앗이 싹이 터서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아프진 않았죠, 그죠? 우리 엄마에게 그런 독소가 물려받았든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는 이런 질병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아프게 한 원인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대요. 그러니까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몸속에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사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의사 보여줄게요. 그거는 사람에 따른 바로 면역력 때문인데요.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몸에 퍼져서 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면역세포를 가지는 방법은 딱 4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잘 먹고, 두 번째는 잘 싸고, 세 번째는 잘 자고, 네 번째는 잘 씻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4가지를 잘 하는 것이 건강한 면역세포를 가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세포들 보니까 어때요? 되게 귀엽죠? 백혈구랑 이런 애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의사거든요, 의사. 백혈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피부부터 몸 안에 장기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조그만 유익균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세포가 60조개? 라고 했는데 그거의 4배가 200조개 정도 되는 게 그게 그런 짜잘한 세포들이래요. 그런 것들이 뭐 항생제나 이런 것들에게 의해서 죽게 되면 더 많은 자가 면역질환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들이 영양의 흡수도 높고 몸이 장기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프다는 건, 그죠? 아프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몸에 있는 이 의사가 2종류죠. 2가지 경우인 거죠. 의사가 죽었든지 아니면 지 역할을 못하든지 지구시를 못한다든지. 그럼 누가 의사를 죽이고 의사가 지구시를 못하게 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가 먹고 바르고 하는 것들, 씻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독소에 의해서 야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들이 기능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진다는 거죠. 난 이 정보, 이게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진보된 정보거든요. 이게 진짜 팩트거든요. 이 정보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언니가 건강해지고, 내가 그랬고, 우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건강해지고, 언니도 잘 살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보, 내가 지금 언니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정보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인생의 순서잖아요, 순서, 그죠? 원래 몸은 처음에는 건강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고, 면역체계가 부서지고, 그죠? 내 몸을 지키는 의사들이 고장나고, 죽고, 병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죠. 그게, 질병이나, 통증이나, 염증이나, 가려움증이나 이런 거를 미병 상태라고 하거든요. 미병 상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큰 질병이 되죠. 그죠?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2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인을 첫 번째는 차단하든지 두 번째는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질병이 나타나면 늦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병원만 의지하는데 병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챙겨주면 몸은 이 몸 안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거든요. 여기서 챙겨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운동, 영양, 몸 안에 있는 의사들도 뭘 먹어야 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영양, 그 다음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이 4가지 조합이 잘 맞았을 때, 그죠? 물론 정신의 건강, 그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몸이 튼튼해지면 또 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그런 연관성은 다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추가되게 되면 더 이상 암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그런 심각해지는 질병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끊기는 거죠. 도표로 그리자면 이런 거죠. 그죠? 요게 2번이죠. 그럼 1번은 처음에 원인을 차단시키면 염증이라든지 잘 보여요? 질병이라든지 암으로 가는 것들이 원인을 딱 차단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근데 2번 염증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죠? 여기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죠?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정보를 알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고, 관리를 시작하면, 여기서 막을 수 있는 거죠.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이런 치약 안에도 이런 정성이 들어있으면 다른 제품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트, 그죠? 프로슈머 활동을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 21세기형 비즈니스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면 직장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얼마 전에 대기업 10대 대기업이 공채하지 않겠다. 공채는 없다. 수시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고, 이걸 보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을 알아서 보살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세기이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냐면, 네. 잠깐만요. 여기 소비자 유통 사업이라는 게 있다 했거든요.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이 유통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여기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공하는 기회들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하며 이 책에는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지금은 기회가 있는 시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로 어떤 사람은 봐봐요. 치아가 안 좋던 사람은 임플란트비라든지 치과 치료비라든지 그런 그 입속세균 때문에 또 치과 치료 받으면서 내가 아는 언니는 이렇게 구안화사가 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속세균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것만 막아도
어느 정도는, 그죠?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몸고생, 마음고생, 돈고생, 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내게 도움이 되고, 그죠? 지혜로운 소비를 했을 때 이렇게 내게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진실이고 팩트고 진보된 과학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보를 공유했을 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정보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자기도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엄청나게 멋진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됐을 때 우리는 회원자산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땅보다, 어떤 아파트보다, 어떤 부동산보다 더 가치 있는 회원자산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에게 주던 그 광고 소득을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이 일은 평범한 우리가 무일푼으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치약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기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또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다양한 루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 수익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시죠? 공장, 아메이 공장. 네, 연구력 세계 2위, 과학력 세계 4위, 산업 영향력 세계 8위, 기술력 세계 13위. 네.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그리고 1200여 명의 여건의 특허, 그 다음에 1000명의 기술 전문가, 그 다음에 500여 건의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특허 출원, 그 다음에 75곳의 과학연구소, 네,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연구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할까요? 네, 제품을 잘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품 하나는 전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잘 만드는 데는 없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환경, 네, 제품이 품질만 좋은 게 아니라 환경 우선으로 만들고 있고, 품질, 그 다음에 소비자가 우선이 된다는 건 저는 정말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로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시간 거래 비용 이유는 가져가지만 직원들의 책임 안 지는 이런 시대가 많이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직업의 불안정성 플러스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건 뭐 일이 없으면 내가 일이 없는 거니까 소득의 불안정성 하는 거고, 더 큰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같이 회식도 하고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뭐 200, 300 버는 분들 꽤 많거든요. 벌어서 집에 도착하면 캔맥주 사가지고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게 또 편하대. 누구 지시 안 봐도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그냥 놀러 가고, 뭐 일 필요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으로 요새는 쇼핑몰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이버에 만들어도 되고, 이 소셜마켓 같은 건 뭐냐면 당근마켓 같은 거죠. 플랫폼 제공이면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뭐 상점을 만들거나 내가 어디 판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성공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거나, 아니면 전문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성공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안정적이죠. 기업 들어가면 그 기업이 내 미래를 책임져줬고, 어떤 공무원 조직 들어가면 그 공무원 조직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줬고, 전문직 들어가면 그 전문직 사회가 내 생활 대변이었다면,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죠.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이거든요. 사실 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메이 가치를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다양한 책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렘 리프킨 교수 요분이 쓴 책들 중에 이 소유의 종말이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나를 바꾸자에도 언급했지만 소유의 종말의 원 제목은 The Age of Access입니다. 이게 뭐냐? 당신이 어떤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자영업의 점포를 소유하라고 그러지 마라. 진짜 성장하는 플랫폼에 접속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너희 시장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 사람 메시지였어요.
이게 메시 문제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걸 다 했더니 결국은 제가 리더십 세미나를 지금까지 다녀왔죠. 너무 많죠, 여러분. 저는 우리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어요. 결혼 생활 14년 동안 하면서 제주도 간 게 끝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여행을 여러분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오브브 여행 보세요, 여러분. 저는 스키도 한국에서 안 타고 삿포로에서 13년 동안 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은 안 적혀져 있거든요. 예, 그 여러분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이거는 파운더스 카운슬 미팅입니다. 이 많은 여행들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주도에서 리더십 세미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사에서 저한테 뭘 줬는지 아세요? 차편을 줬는데 전용 비행기를 줬어요. 13인승 타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저희 신우들, 홍인이, 김우정 리더랑 탔는데요. 그 안에서 잡채를 해주더라고요. 잡채를. 세상에 비빔밥에 잡채에 전용 비행기. 그리고 이렇게 카운슬 갔을 때 전용 비행기, 아메 전용 비행기가 나오더라고요. 40인승, 35인승, 50인승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한 4번 정도 전용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은 검색도 안 하고요. 아메 전용 활주로가 있어요. 거기에 리무진을 비행기 앞에다 탁 대고 그냥 저는 몸만 가는 거예요. 덜렁덜렁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탁탁탁탁. 어느 날 제주도를 우리는 한 번씩 제주도에 다이아몬드들 이제 뭐 2박 3일 동안 세미나가 있어서 가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어떤 실수를 했냐면 가방을 서로 안 들고 나갔어요. 하도 가방을 회사에서 들어주니까 가방 챙기는 걸 서로 안 하고 그냥 몸만 덜렁덜렁 가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 짐 실차. 그랬더니 짐이 어디 있어? 짐이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제 세상에 짐을 두고 여행 갔는데 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나라를 가면서 제일 좋은 호텔, 하얏트, 마우이 섬, 하와이 제일 좋은 호텔. 피아노가 있어, 방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어머니 로비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방 싸주는 사람도 있어. 보내줘, 가방 싸기 힘들까봐. 기가 막혀.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의도 하고, 조지 워싱턴 생가에서도 회의를 하고, 국립의회 도서관에서 만찬을 하고, 대통령이 와서 동기부여, 조지 부시가 와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몰에서 세제 전달했어. 그리고 폴스트 타는 거예요. 폴스트를 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맞아. 하지만 우리 섬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고. 이곳엔 너하고 나뿐이야. 그리고 난 돕고 싶어. 하지만 못해. 네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